원기옥이라고 아시나요? 드래곤볼 봤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배기옥 때문에 알아요. 아, 배기옥. 베르바토프의 배기옥. 예, 배기옥. 그리고 원기옥은 아니지만 그 디지몬의 이제 워그레이몬이 이거 광선 같은 거 쏠 때 드는 게 약간 원기옥이랑 비슷해요 모양이. 또 디지몬은 이제 폭주 시작하나요? 아, 디지몬은 근데 저도 깊이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역시 그 이제 역시 제 폭주는 스폰지밥. 아니야 스폰지밥이요. 아 그래요? 전대물보다 좀 가면라이더를 저 폭주할 수 있어요. 전대물은 좀 가볍게 본 스타일이고 가면라이더가 훨씬 더 매니아거든요. 근데 더 이제 가면라이더 다음으로 또 이제 폭주할 수 있는 거는 스폰지밥이다. 스폰지밥. 네, 스폰지밥 얘기를 앞으로 안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드래곤볼을 안 봤는데 네. 이제 원기옥이라는 게 좀 대명사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모아가지고 터트리는 그런 맞아요. 느낌인데 네. 오늘 그 이제 영상에서 주로 다룰 원기옥에 대한 부분은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원기옥을 모으고 있습니다. 맞아요. 페레즈 회장의 그 이제 부자들을 우리가 이제 그 그림 그린 거 보면은 항상 부자들이 이렇게 되게 어쩜 멋진 옷 입고 뭔가 매달고 있는데 이 매달고 있는 게 등 뒤에 막 이렇게 돈가방 이런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페레즈 회장으로 비유하면은 이렇게 돈가방 엄청난 현금이 엄청 든 그 바구니 보따리를 이렇게 들면서 지금 페레즈 회장은 원기옥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돈을 안 썼어요. 맞아요. 네.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한꺼번에 쓸 것이다 라고 모두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음바페, 홀란드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이제 올해 여름 이적 시장 때 동시에 팀을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리고 제일 핫한 매물 두 선수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참 저는 묘할 것 같아요. 자, 지난해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의 주인공은 호날두와 메시였습니다. 그렇죠. 메날두. 그리고 2022년 홀란드와 음바페가 음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호 라인의 뒤를 잇는 선수들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차기 주자라고 언급을 하니까 이 선수들이 1년 뒤에는 이적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 1년 사이에 전 선수, 후 선수 이렇게 전발주자, 후발주자 간의 어떤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음바페의 경우에는 뭐 거의 유력하다라는 시선이 많고 홀란드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홀 선수들에 대해서 어쩌면 레알 마드리드가 모두 이 선수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볼 텐데 마르카에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홀란드를 모두 노리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왔고 음바페의 경우는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레알 마드리드가 바로 달려들 것이다. 그리고 뭐 음바페는 본인이 인터뷰에서 레알 그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마르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바페가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워낙 원했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레알은 최근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와의 계약을 2년 연장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1년 계약 기간 남은 선수한테도 그 정도 금액을 배팅한 클럽이기 때문에 뭐 계약 연장하든 말든 그건 난 관심 없고 음바페 어쨌든 우린 영입할 거야.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 빨리 앉아. 이 스탠스거든요. 맞아요. 어찌됐든 우린 영입한다. 음바페 우리 선수다라고 레알은 이미 지금 많이 점 찍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 음바페가 레알에 오고 싶어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음바페 레알은 계속 좀 강하게 마르카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홀란드에 대해서는 라포르타 회장도 홀란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죠.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음바페가 레알 선수가 될 거라는 걸 라포르타 회장도 알고 있어서인지 음바페와 홀란드 같이 뛸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홀란드는 바르셀로나에 와서 음바페와 계속 한 호날두 메시처럼 라이벌리가 되는 것처럼 사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그 구도가 구도 재밌죠. 더 볼만하죠. 그게 뭐 프리미어리그가 됐든 맞아요. 라리가가 됐든 뭐 어디 다른 리그가 됐든 만약에 음바페, 홀란드 그리고 지금 이제 월드 클래스의 이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비니시우스 3톱이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피파 24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레알 마드리드만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그 피파 22 플레이스테이션 컵을 중계를 했는데 전 선수가 모두 파리 생제르맹을 골라가지고 이벤트 매치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요. 근데 보니까 돈나룸마도 잘 맞고. 아니 돈나룸마 미친 아닙니까? 진짜 너무 잘 맞잖아요. 우리에게 연장 승부를 많이 안겨준 돈나룸마였고. 어제 이제 중계를 굉장히 또 타이트하게 갔던 이명철. 그리고 이제 음바페 그게 끝나고 이제 리버풀 경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40분 만에 바로 저기 막 이동하고 짐 싸고 상암으로 갔죠. 1시간 뒤에 바로 중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좋으니까 웬만한 피파 유저들이 대인전 할 때 다 파리만 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레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레알의 경우는 그러면 진짜 비니시우스, 음바페, 홀란드 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라포르타 회장은 뭐 피파를 의식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홀란드가 바르셀로나 와서 레알의 음바페와 계속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는 라이벌리 구도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라이올라 에이전트는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음바페 홀란드 같이 뛰는 거 가능해. 최고의 선수들끼리 당연히 그냥 눈빛만 맞으면 딱딱딱 맞추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쵸. 또 둘이 같이 뛸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홀란드에 대해서는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모두 원하고 있다라고 마르카가 얘기를 했는데 라포르타 회장의 의중과 다르게 바르셀로나의 재정은 홀란드 영입에 걸림돌이죠. 뭐 페란 토레스도 샀고 그러다 보니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이 현금 자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홀란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이적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에서 어떤 얘기, 뭔가 좀 드디어 뭔가 생각을 밝힌 자신의 어떤 의중이 있다는 걸 밝힌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6개월간 현재 팀인 도르트문트를 존중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도르트문트는 이제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며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지만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역시 이적 가능성을 조금 내비칠 수도 있다고 봐야죠. 아니면 뭐 도르트문트가 자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뷰만 봤을 때는 홀란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본인이 여름 이적 시장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마르카의 경우는 홀란드가 이 인터뷰를 한 뒤에 자신의 결정을 이적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달려들어서 홀라인을 공격진에 모두 영입할 수 있다라고 마르카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요. 음바페는 진짜 레알에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후에 홀란드를 데려올 때는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의 경쟁이 불가피할 거예요. 뭐 파리도 원하고 있을 테니. 네. 파리 생제르맹을 쭉 팔로우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프랑스 쪽 그 기사들도 좀 종종 보곤 하는데 음바페가 떠나면 파리 생제르맹의 넘버 1 타겟은 홀란드가 될 거라는 프랑스 언론의 보도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좀 많구나. 보도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도 홀란드 영입을 파리가 노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홀란드를 노렸을 때 두 구단 간의 어떤 경쟁, 그렇죠. 영입에 있어서의 경쟁은 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르카가 예상한 홀란드의 이적료 금액이 대단합니다. 무려 3억 5천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홀란드 개인을 영입하는 비용이 아니라 여기에 에이전트 피도 들어갈 거고 맞아요. 그리고 뭐 추가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이게 홀란드 얘기할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거 아버지에 네. 대한 그 금액도 있어야 된다. 맞아요. 7,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이적료. 여기에 이제 에이전트 수수료, 아버지 수수료. 근데 에이전트랑 아버지 수수료가 이적료보다 더 센 거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건 어쨌든 마르카가 예상을 한 거니까. 3억 5천만 유로라고 적어줬고 뭐 이 정도의 금액이 좀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고 뭐 이 마르카의 보도를 아마 인용한 거겠지만 영국의 더 선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음바페와 홀란드를 모두 품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올인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벤제마 지금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지만 세대 교체 분명히 필요하고 세대 교체가 필요했을 때는 만약에 음바페 홀란드가 동시에 온다? 그럼 여기에 비니시우스가 또 있습니다. 맞아요. 비니시우스, 홀란드, 음바페 이렇게 뛰죠? 그러면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솔직히 한 향후 10년? 걱정 없어요. 진짜. 이 선수들이 이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생각만 해도 앞으로 피파 대인전은 무조건 레알 골라야 되겠다 이 생각 많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레알이랑 나 재계약할 거다. 맞아요.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지금 주급이 낮아요. 요즘 시대가 선수들의 엠블럼 키스, 뭐 엠블럼 이렇게 툭툭 치는 거 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많이 하지만 근데 점프했잖아. 맞아요. 그거 안 밟으려고. 비니시우스의 경우는 근데 그걸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 애정이 있는 듯한 어떤 말과 제스처를 많이 취해서 팬들이 이제 실력도 좋으니까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비니시우스는 레알에 이제 점점 잘해서 더 잘하면서 이제 근본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다면 홀란드, 음바페 이 둘이 셋이 스리토브는 아니 뭐 스타성도 있고 기량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선수들 어립니다. 장래성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어떤 공격진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품는 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페레즈 회장이 돈다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어쨌든 재정 긴축을 했고 흑자를 또 낸 클럽 거의 몇 안 되는 클럽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팬들은 그래서 이를 원기옥이라고 표현을 좀 그동안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르셀로, 이스코, 가레스 베일 등 고주급자는 곧 FA로 팀을 떠날 겁니다. 네, 이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스코는 뭐 또 뉴캐슬 쪽 링크도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세바요스와 같은 잉여 자원들도 뭐 조만간 이제 정리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적료 수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선수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은 정말 언제나 한 번쯤 가고 싶은 최고의 클럽이죠. 아우, 메가 오브 메가 클럽이죠. 메가 오브 메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의가 온다면 홀란드 입장에서도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 때는 다른 포지션 보강도 레알 마드리드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클럽 입장에서 봤을 때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쪽도 지금 보강이 좀 필요한 자리인데 왜냐면 일단 센터백 뎁스가 매우 얇죠. 그러니까 밀리탕 알라바 라인은 굳건하거든요. 그래서 나왔을 때 경기력도 최고인데 여기에 이제 센터백 후보군으로 나오는 게 뭐 이제 나초가 나온다든지. 근데 나초가 사실 예전만큼 이렇게 또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기용할 선수 자체는 많진 않아요. 안 나오는 센터백 백업 중에 바이오라고 있는데요. 근데 바이오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바이오는 안 되고요. 그리고 좌우 풀백 보강도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역시 만능 백업이었던 나초가 올 시즌 폼이 그냥 떨어져서. 맞아. 그리고 카르바르 부상 너무 많고. 맞아요. 그 카르바르 부상 많고 바스케스를 지금 장기 부상의 여파로 좀 고생하고 있죠. 그런다고 뭐 마르셀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르셀로는 이제 비전력 자원이고 곧 있으면 이제 팀이 떠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좌우 풀백 자리도 보강이 필요하고 센터백의 뎁스를 채우기 위한 영입도 필요하다. 근데 뭐 지금 당장 이적 시장에서 풀백 매물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진짜 없기는 해요. 없어요. 그리고 풀백이 진짜 품귀예요. 진짜 품귀예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매함은 있지만 어쨌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정말 좋은 공격진, 음호를 모두 품어서 화려한 공격진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 쪽에서도 분명 어느 정도는 보강해야 되는, 그래서 공격과 수비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적 시장을 펼쳐야 된다는 점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강조를 꼭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정리하자면은 영입하는 거 둘 다 품을 수는 있지만 밸런스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다른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레알이 그걸 다 해내는 것이 이번 이적 시장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드필더는 다행히 뭐 카마빙가나 발베르데처럼 그렇죠. 어린 자원들이 또 있으니까. 카세미로 아직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토니 크로스도 저런 동갑이에요. 맞아요. 90년생이라서 아직 좀 뛸 수 있습니다. 뭐 계약 기간에 대한 어떤 이제 크로스는 왠지 그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은퇴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이제 어쨌든 이제 사견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비하고 공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이적 시장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